안티프레질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감정일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안티프레질 팀 팀장 노한진입니다. 안티프레질 팀의 라이프로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로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및 모델 소개, 웹 어플리케이션 소개, 시연 영상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증가, 정서적 고립, 불안과 혼란. 저희는 이 단어들을 현재 MZ세대에 흔히 분포되어 있는 키워드로 선택하였습니다.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MZ세대의 30% 이상이 우울 위험군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인 재택근무와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대면으로 통한 소통이 줄어들어 정서적 고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빠른 변화와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 나오는 불안감과 혼란함 속에 지내고 있으며 SNS와 인터넷을 통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오는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감정일기 앱을 분석해 본 결과 기분일기, 찰랑말랑, 데일리 어플리케이션 저 3개의 서비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일기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가 감정을 선택하게 하며 일기 작성 이후에 감정에 대한 컨텐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력한 일기 문장을 분석해 사용자가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느낀 감정에 따른 추천 컨텐츠를 제공해 해당 감정을 지속하거나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 건강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작성한 일기와 감정을 데이터화시켜 감정 분석 모델이 더욱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최근 일주일, 이번 달 전체 감정 통계를 시각화하여 요즘 무슨 감정이 드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감정이 치중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기대 효과로 감정 기록을 통해 오는 자기 객관화 기회와 장기간 감정 관리 및 파악으로 건강한 감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일기 작성으로 생기는 어휘력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업 분류 체계 및 일정은 크게 조사, 설계, 구현, 검증, 종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획 및 설계 10일, 웹 개발 2주, 모델링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웹 제작에 파이썬을 이용한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고 AWS를 이용해 웹 서비스를 배포하며 폴앱에서 터치와 포버트 모델을 이용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판다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은 비주얼 코드, 데이터 수집에는 유튜브 API와 영화, 드라마 정보를 제공하는 TMDB API, 일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AI 허브가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RDS로 적용하였고 웹업 툴은 노션, 기슬랩, 디자인 툴은 피그마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모델 선정 부분은 허무어 팀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정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AI 허브의 감성대화 말뭉치 데이터셋과 감정 분류를 위한 음성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셋 모두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대화 형식으로 털어놓는 바라문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각각 5만 개와 3,400개의 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일기 데이터셋을 수집하였으나 감정 정보가 함께 있지 않아 모델 학습 데이터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학습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모델 성능을 확인하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값 처리입니다. 처음 수집한 데이터에서 중복 데이터가 전체 1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데이터 손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값을 삭제하지 않고 중복 데이터끼리 랜덤한 순서로 결합시켜 유의미한 데이터로 변환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정 라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2개의 데이터셋은 서로 다른 감정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정의한 8개의 감정으로 다시 재분류해 통일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여 감정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장 길이 증가입니다. 데이터의 대부분이 3문장 이상을 넘기지 않는 짧은 문장의 데이터였습니다. 실제 일기는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이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같은 감정에 속하는 데이터끼리 랜덤하게 결합시켜 다양한 길이의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긍정그룹 감정의 데이터 증강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 중 부정 감정에 속하는 데이터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특정 클래스에 쏠리는 현상은 과적합을 유발합니다.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긍정 감정 그룹에 속한 데이터를 같은 감정에 속한 데이터끼리 랜덤하게 결합하여 증강시켰습니다. 전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셋은 우측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링 팀이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인데요. 저희 모델의 목표는 일기의 맥락을 고려하여 일기에 드러나는 메인 감정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델이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태스크였습니다. 가장 먼저 언어 관련 태스크에서 자주 사용되는 LSTM 레이어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해 보았음에도 어큐러시는 0.2점대를 웃돌며 낮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버트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버트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문장 내 어휘와 통사, 그리고 의미 정보를 포착하여 모델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코더가 1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는 언어를 이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버트는 마스크라는 기술이 추가됩니다. 원본 데이터인 문장을 입력받으면 문장 내의 한 단어를 마스킹 처리를 하여 최종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해냅니다. 결국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해결함으로써 언어를 더 확실하게 학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여기에 대용량 말뭉치가 사전에 학습되어 자연의 처리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트 모델 여러 개를 학습해봤습니다. 어큐러시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셋에서 분리된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점수를 도출하여 1차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습 데이터셋과 실제 일기는 다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검증 점수라는 단일 지표로 좋은 모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일기 형식의 새로운 인풋 데이터를 넣어 모델 테스트를 진행하여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저희는 모델의 파라미터 조정보다는 학습 데이터셋이 모델 성능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했을 때엔 유의미한 스코어 변화가 없었으나 새로 처리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을 때엔 스코어가 0.05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설계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개선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학습 데이터셋과는 형식이 다른 새로운 인풋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어떤 부분을 잘 맞추고 못 맞추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델이 못 맞추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서 학습 데이터셋을 증강시켰으면 초기 1차 데이터셋에서 도출된 평가 점수 0.5에서 최종 6차 데이터셋 평가 점수를 0.8점대로 상승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비교 평가입니다. 5개의 버트 모델로 학습한 결과 소요 시간이 적고 학습 점수가 높은 3개의 모델을 1차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최종 데이터셋 학습 이후 3개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일기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던 코버트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개의 일기 데이터를 각각의 모델에 입력한 결과 검증 데이터셋에서 도출한 스코어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코버트가 새로운 인풋 데이터인 일기 데이터셋에서는 메인 감정을 가장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버트는 1000개의 데이터 중 577개의 데이터를 맞추면서 0.57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버트를 저희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한진 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 설계, 시스템 흐름도, ERD, 주요 기능 코드 소개, 시연 영상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 스택 부분에서 API와 AI 허브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판다스를 사용해 전처리를 하며 SQLDB에 저장합니다. AI 허브에서 가져온 일기 데이터셋과 SQL에 적재되어 있는 일기 데이터를 가져와 웹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학습시켜 모델 성능을 높입니다. 실질적으로 웹 환경은 AWS 서비스를 이용해 배포하여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시스템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로그인 시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 일기 작성, 일기 리스트, 전체 감정 차트, 마이 페이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기 작성 후 모델이 감정을 1차적으로 반환하고 만약 모델이 반환한 감정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정을 토대로 유지 및 해소할 수 있는 컨텐츠를 추천해 줍니다. 일기 리스트는 자신이 작성한 일기들을 볼 수 있으며 선택한 일기의 감정을 토대로 컨텐츠 추천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감정 차트 페이지는 최근 일주일, 이번 달에 작성된 일기를 토대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작성된 일기를 통해 평소에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RD입니다. 일기에는 작성자와 제목, 이미지, 내용, 작성일, 주요 감정 및 감정 퍼센트가 들어가며 감정에 대해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정보를 랜덤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DB의 추천 컨텐츠 값을 저장해두고 선택된 감정에 맞춰 가져오는 방식으로 DB를 설계하였습니다. 구현 시 사용된 주요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 추론 코드입니다. 파라미터로 입력된 일기를 전달합니다. 모델 파일을 장고의 세팅스 파일에서 로드하여 웹 서비스 실행 시 모델 자체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 방식은 모델을 필요할 때 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서비스를 실행할 때 로드하고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 사용 시 모델을 실행시키는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모델을 검증 모드로 설정하고 입력된 일기 값을 토크나이저를 통과시켜 입력된 일기 데이터를 토큰화합니다. 토큰화를 하게 되면 토큰의 고유 ID, 토큰이 속한 문장의 위치, 토큰의 중요도 이 세 가지 정보를 반환하는데 이 세 개 정보를 분석 모델에 넣으면 8가지 감정에 대한 예측값을 반환하며 이를 민맥스 스케일러에 적용시켜 전체 범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퍼센테이지를 저장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측한 감정 중 가장 높은 값을 받은 감정과 전체 감정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리턴합니다. 두 번째로 장르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감정을 파라미터로 입력받습니다. 유저 셀렉트 장르 폴 이모션 테이블에는 모든 사용자가 특정 감정 때 자신들이 선택한 장르의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넘긴 감정에 맞게 DB에서 장르 값들을 가져옵니다. 선택한 감정은 다대다 관계이기 때문에 포문을 통해 로우에서 가져온 장르들을 하나씩 뽑으며 딕셔너리 형식의 변수에 해당 장르에 대한 카운트를 저장합니다. 최종적으로 카운트 내림차순으로 정렬 후 상위 3개를 선택하여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API를 이용한 유튜브 수집 및 정제 코드입니다. 유튜브 API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함수의 서치 메소드를 이용해 검색어를 지정하여 나온 결과값들을 변수에 저장합니다. 해당 변수는 JSON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결과값의 items라는 키 안에 비디오 id라는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id라는 값을 이용하여 다시 유튜브 함수의 비디오스 메소드를 이용해 검색 기준을 비디오 id로 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의 세부 정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영상 ID, 제목, 좋아요 수, 썸네일, 링크를 뽑아 DB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프레질 팀의 라이프 로그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메인 페이지가 보입니다. 왼쪽에 캘린더에는 이번 달 달력이 보이며 작성한 날의 일기의 감정들이 표시됩니다. 오른쪽에는 오늘 날짜로 입력한 일기가 있다면 일기가 보여지고 오늘 일기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기 작성하기 버튼이 표시됩니다. 캘린더의 감정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입력한 일기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제 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는 날짜, 제목, 사진, 내용을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일기를 작성하겠습니다. 만약 일기를 다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일기 임시 저장 기능을 통해 일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기 불러오기를 통해 임시 저장한 일기를 가져옵니다. 일기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는 작성한 일기의 내용이 오른쪽에는 모델이 예측한 감정과 8개의 감정의 퍼센테이지가 차트로 표시됩니다. 만약 모델이 예측한 감정과 실제 자신이 느낀 감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감정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해 자신이 실제 느낀 감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모델 피드백은 선택사항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 선택을 하지 않으면 모델이 예측한 감정으로 설정됩니다. 일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에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감정과 오른쪽에 선택된 감정에 대한 플레이리스트와 드라마, 영화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장르를 알려주고 보고 싶은 장르 최대 3개를 선택하여 해당 장르에 맞는 드라마와 영화를 추천해 줍니다. 오른쪽에 새로 거친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장르의 다른 내용으로 추천해 주고 유튜브 영상 역시 다른 내용을 추천해 줍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로그인 후 보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오늘 작성한 일기가 있어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이어리 리스트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작성한 일기가 시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보여지며 옆에 일기 보기를 클릭하면 일기 내용이 나오고 상세 보기 클릭 시 모델이 예측한 감정과 실제로 느낀 감정 및 추천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모션 차트로 이동하면 최근 일주일 및 이번 달 작성한 일기를 토대로 긍정 감정 및 부정 감정의 비율을 알려줍니다. 또한 밑에 전체 감정 횟수는 작성한 모든 일기의 감정을 통계내어 알려줍니다. 이상 안티프레질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